아파트 입주자 회의, 밝혀진 충격의 진실. 도심 한복판에 새로 지어진 푸른숲 아파트 단지. 총 15개 동, 1200세대 규모의 이 아파트는 입주를 시작한 지 6개월 만에 첫 번째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7시 아파트 커뮤니티 센터에는 각 동의 대표들과 관심 있는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1502호 김철수입니다. 저는 807호 박영희예요. 서로 인사를 나누는 주민들의 얼굴에는 기대감이 묻어났습니다. 새 아파트에서의 첫 번째 회의라 모두가 설렘을 갖고 있었죠. 정장을 차려입고 온 사람들도 많았고 메모장을 준비해온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임시 회장을 맡은 건설회사 측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관리비 책정 문제. 둘째, 주차장 이용 규칙. 셋째, 정식 입주자 대표 선출입니다. 평범해 보이는 안건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몇몇 주민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속삭이고 있었고, 특히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표정이 어딘가 불안해 보였습니다. 과연 이 평화로운 분위기가 계속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안건으로 관리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현재 관리비는 평방미터당 1,2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관리소장의 설명이 시작되자 뒷좌석에서 한 주민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뒷자리에서 일어난 것은 506호에 사는 이정우라는 60대 남성이었습니다. 관리비가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인근 다른 아파트들은 평방미터당 800원에서 1,000원 수준인데 우리는 왜 1,200원이나 되는 거죠? 이정우의 지적에 회의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왜 이렇게 비싼 거예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하나둘 터져 나왔습니다. 관리소장은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답변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파트가 최신 시설을 갖추고 있고 특히 보안 시스템과 조경 관리비가 다른 곳보다 많이 들어가서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이 그렇게 비싼가요? 조경 관리비가 월 몇십만 원씩 나간다는 거예요? 이정우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제가 관리비 내역서를 자세히 봤는데 설명이 되지 않는 항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타 운영비라고 되어 있는 게 월 500만 원이나 돼요. 이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관리소장은 머뭇거렸습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잡비들이 포함된 것으로. 잡비가 월 500만 원이요? 우리가 바보입니까? 이정우의 목소리가 높아졌고 다른 주민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장의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처음 기대했던 화목한 회의와는 정반대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관리비 폭탄 논란은 이제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관리비 논란이 채 정리되기도 전에 두 번째 폭탄이 터졌습니다. 주차장 문제였습니다. 1204호에 사는 최미숙이라는 여성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관리비도 문제지만 주차 문제는 더 심각해요. 최미숙은 손에 들고 있던 사진들을 흔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매일 지하주차장을 돌아다니면서 사진을 찍었어요. 이중주차, 무단주차가 너무 심해요. 사진을 보여주자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일부 세대는 한 집에서 차를 3대, 4대씩 갖고 와서 다른 사람 자리까지 차지하고 있어요. 최미숙의 지적에 여러 주민들이 맞아요. 라며 동조했습니다. 저는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주차할 곳이 없어서 밖에 세워둔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최미숙이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건 일부 입주자 대표 후보들이 자기 가족, 차들만 좋은 자리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말이에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최미숙은 주저하다가 말했습니다. 902호 강 회장님 가족 차량들이 항상 관리사무소 앞 제일 좋은 자리에 주차되어 있어요. 심지어 방문 차량용 자리까지 점유하고 있고요. 강 회장이라는 사람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가족이 언제 특혜를 받았다고 그래요? 사진이 여기 다 있어요. 최미숙이 사진을 흔들자 다른 주민들이 보여주세요. 라며 소리쳤습니다. 주차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주차 문제로 시끄러워진 와중에 갑자기 뒤쪽에서 큰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층간소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목소리의 주인은 708호에 사는 윤서방이라는 70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윤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위층에서 새벽 1시, 2시까지 쿵쿵거리고 하이힐 신고 돌아다니고
아이들은 밤늦게까지 뛰어다니고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아파트 생활에 가장 민감한 사안이었거든요. 관리사무소에 몇 번 신고했지만 제대로 처리도 안 해줘요. 윤서방의 하소연에 다른 주민들도 저희도 그래요. 라며 동조했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누구인데요? 한 주민이 물었습니다. 윤서방은 잠시 망설이다가 중대한 폭로를 했습니다. 808호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집이 바로 강 회장님 아드님 집이더라고요.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강 회장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회장님이 주차 특혜는 물론이고 층간소음까지 무마시키려고 했다는 거네요? 다른 주민이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몰랐어요. 강 회장이 변명했지만 이미 주민들의 시선은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회의는 이제 공개 재판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뒷자리에 앉아있던 몇몇 주민들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리 계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가방에서 두터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1105호에 사는 회계사 출신 박정수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한 달 동안 관리비 집행 내역을 자세히 조사해봤습니다. 박정수의 말에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자료들인데 여러분이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박정수가 서류를 들어보이며 말했습니다. 먼저 업무 추진비 항목을 보세요. 월 300만원씩 집행되고 있는데 그 내역을 보면 골프장 이용료, 고급 음식점 접대비가 대부분입니다. 주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골프장 이용료요? 우리 관리비로 골프를 쳐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박정수는 계속해서 폭로했습니다. 그리고 주민화합 행사비라는 명목으로 월 200만원이 나가는데 실제로 주민행사는 한 번도 열린 적이 없습니다. 관리소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은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가 6개월째 매달 200만원씩 나간다고요? 박정수가 날카롭게 반박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다음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컨설팅비라는 명목으로 어떤 업체에 월 50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데 그 업체 대표가 누구인지 아세요? 박정수가 잠시 멈춘 후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바로 강 회장님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 돈으로 사기를 쳤다는 거야. 박정수의 폭로가 끝나자 회의장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주민들이 자리에서 벌떡벌떡 일어나며 고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 나와. 설명해. 우리 돈 돌려줘. 분노한 목소리들이 사방에서 터져나왔습니다. 강 회장은 얼굴이 새빨갛게 되어 변명하려 했습니다. 여러분, 오해입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하지만 주민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고? 처남회사에 돈 몰아주는 걸 몰랐다고? 이때 뒷자리에서 한 주민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이런 사기꾼들 때문에 우리가 비싼 관리비를 내고 있었던 거야. 그 주민이 강 회장 쪽으로 다가가자 강 회장의 아내가 앞을 막았습니다. 우리 남편한테 왜 그래요? 비켜. 사기꾼 마누라. 상황이 물리적 충돌로 번질 뻔했습니다. 다른 주민들이 급히 말려들었지만 이미 회의장은 완전한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경찰 불러. 이 사람들 고발하자. 관리소장은 어찌할 바를 몰라 했고 건설회사 관계자는 급히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상황이 심각해요. 경찰 출동 요청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욕설과 고성이 난무하는 가운데 몇몇 주민들은 이 회의 녹화하고 있어요. 라며 휴대폰을 들어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올릴 거예요. 상황은 완전히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결국 임시 회장이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회의를 중단합니다. 모두 진정하세요. 하지만 분노한 주민들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뜻밖의 인물이 입을 열었습니다. 소란이 절정에 달했을 때 회의장 맨 뒤쪽에서 조용히 지켜보던 한 사람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아파트 경비원 김대영이었습니다. 평소 말수가 적던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 경비원의 갑작스러운 발언에 회의장이 조금씩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6개월 동안 이 아파트에서 일하면서 많은 것을 봤습니다. 김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강 회장님을 비롯한 몇몇 입주자 대표분들이 업체들로부터 돈을 받고 있습니다. 회의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충격적인 폭로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이 소리쳤지만 김대영은 계속했습니다. 제가 직접 봤어요. 청소업체, 보안업체, 조경업체 관계자들이 관리사무소에 와서 봉투를 전달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경비원은 더욱 구체적으로 증언했습니다. 특히 지난달에는 엘리베이터 유지보수 업체 선정하면서 입찰에 참여한 업체 사장이 강 회장님께 현금 봉투를 드리는 걸 제가 직접 봤어요. 거짓말이야. 증거가 있어? 강 회장이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대영이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있습니다. 혹시 모를 일이라고 생각해서 몰래 찍어뒀어요. 회의장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보여줘. 사진 보자. 주민들이 요구했습니다. 김대영이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자 그곳에는 강 회장이 한 남성으로부터 봉투를 받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강 회장이 절규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경비원의 폭로 이후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갔습니다. 다음날 아침부터 지역 언론사들이 아파트 앞에 몰려들었습니다. 푸른숲 아파트 입주자 대표 리베이트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즉시 임시총회를 소집했습니다. 강 회장과 그와 연루된 몇몇 대표들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아파트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됐는지 아세요? 한 주민이 분노했습니다. 경찰 수사도 시작되었습니다. 관리비 횡령,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부정행위 등의 혐의로 강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리사무소도 전면 교체되었습니다. 새로운 입주자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는 모든 걸 공개하자. 관리비 집행 내역 매월 공개. 여러 개선 방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박정수가 새로운 회장으로 선출되었고 관리비도 월 800원 수준으로 대폭 인하되었습니다. 절약된 예산으로 실제 주민 편의시설을 확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주민들 사이에는 서로에 대한 불신이 깊게 뿌리내렸습니다. 또 다른 비리가 있을지도 몰라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한번 깨진 신뢰는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강 회장 가족은 결국 이사를 갔습니다. 아파트 곳곳에서 냉담한 시선을 받는 게 견딜 수 없었던 것입니다. 푸른숲 아파트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지만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되어야 할 아파트가 불신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린 것입니다.